얼마 전에 제2의 한인타운으로 부에나파크이 이제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LA 한인타운, 근데 여기 가든그로브가 먼저였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됐는데 그 부에나파크는 비치 블루버드라는 길을 중심으로 플러튼하고 그다음에 밑쪽 라미라다, 뭐 밑쪽으로는 부에나파크, 플러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멜번 이쪽 길로. 자, 멜번 약간 위에 로즈크랜스하고 비치 블루버드 만나면 이게 장모집 설렁탕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설렁탕집 사장님 저 몰라요, 누군지. 되게 오래된 곳이에요. 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렁탕이 좀 되다 보니까는 이 설렁탕집 밑에 블럭에 설렁탕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아직도 기억나네. 마포 설렁탕, 신선 설렁탕, 영동 설렁탕. 오히려 새로 생긴 설렁탕집들은 로케이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한남체인, 시원마켓, H마트 그 자리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옆집 개가 계속 짓습니다. 근데 이 장모집 설렁탕은 원조인데 그 거기서부터 좀 한 블럭 떨어져 있는데 그 블럭이라고 하는 게 차로 그래서 한 5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곳이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새로 생긴 설렁탕집들이 단골 손님 뺏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계속 가격을 계속 낮추기 시작했고 어떤 설렁탕은 마모로 시작한 설렁탕은 설렁탕에다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물 붓죠. 근데 이제 적당히 부어야죠. 또 어디는 뭐 여기가 또 안 그랬다는 건 여기도 좀 그래요. 네. 분유가루도 타고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맑은 물을 쓰기 때문에 뭐 설렁탕에 뽀얀 국물과 다르다고 서로 막 딥싸고 막 그랬는데 자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장모집 설렁탕이 10년 넘게 다녔던 손님들이 쫙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1불, 2불, 3불이 대수냐마는 가족끼리 먹고 친구끼리 먹으면 어우 소주 한 병가 빠지고 그쵸? 뭐 빈대떡밥 하나 나오니까. 근데 이 사장님이 버티시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벌어두었던 돈이 있기 때문에 버틴 것도 있었지만 버티시고 그냥 더욱더 충실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설렁탕을 계속 뼛속같이 막 그냥 저 어제 보여드렸죠. 인앤아웃 햄버거하고 막 그거. 그리고 2년 있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설렁탕 집들이 다 망했습니다. 뭐 지금도 영동하고 하나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다 망했어요. 새로 생기는 설렁탕 집을 보면서 저는 저게 포모인데 좀 된다고 하니까 설렁탕집 된다고 하니까 설렁탕 상권은 정해져 있는데 저렇게 많이 좀 곤란한데 지금 설렁탕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마켓도 시원마켓 망하는 분위기죠. 뭐 시원마켓 관계자 계신 분 있으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황 회장하고 좀 얘기 좀 전해주세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얼바인도 망하고 뭐 다 망하는 분위기죠 지금. 예. 마켓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H마트, 뭐 한남마트, 뭐 시원마트, 아리랑마트. 자, 갑자기 포모에 대한 이야기,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이미 생활 속에서 포모를 안 하는 거에 최적화되신 분들이세요. 제가 좀 전에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에나파크 그 좁은 에어리어 안에 반경 1마일 2마일 안에 설렁탕집이 5개가 있으면 거기다 설렁탕집 차리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은 있죠. 대규모 펀드를 가지고 와서 정말 제대로 된 설렁탕집을 만들리라. 요즘도 있나? 20년 전에 한국의 신선 설렁탕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스몰 비즈니스로 설렁탕을 차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설렁탕 집들이 있으면 당연히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데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미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포모를 안 하는 정상적인 내구조를 갖고 있으시다니까요. 근데 왜 주식을 하면 자꾸 포모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 과거의 그 상처, 두려움, 공부 안 하는 그 모든 게 다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포모 근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원칙을 세우십시오. 제발. 원칙을 세우는 거에 구체적인 것 2가지. 지지 저항선을 미리 전날 긋고 들어가십시오. 제발. 충동적 매매하지 마십시오. 제발. 2번째, 박지성 투자법을 배우십시오. 박지성 선수가 메뉴 한인 최초로, 한국 선수 최초로 많은 돌아와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메뉴 가면서 이제 막 국가대표에서 이제 했으니까 선배 뭐 후배 동료들이 형 어떻게 메뉴 가니까 좋아요. 좋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뭐가 달라요? 생각하는 축구를 해. 그리고 유소년 시절부터 잔재주, 테크닉이 아니라 축구의 기본적인 것, 창의성, 창의적인 축구. 근데 한국은 어릴 때부터 무조건 이기는 거에 목숨이 걸어가지고 기초고 나발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창의적인 생각하는 축구. 사실 박진영 선수의 그 포지션이 생각하는 포지션이거든요. 2선 공격진에서 볼 밀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다고 하는 게 박지성 선수의 롤도 할 줄 알면서 본인 스스로의 스트라이커도 하면서 지금 토트넘 난리 났죠. 네. 생각하는 투자합시다. 제발. 생각하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포모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기대는 투자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엄마랑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운다니까요. 실제 저희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보면 보통 미국에서는 보면 인펀트 클래스는 1살, 2살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루는 애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막 얘가 울어요. 진짜 덩치가 산만한 애가 울어요. 프리K 반, 제일 큰 반. 막둥이로 태어나서 늘 엄마랑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에 온 거야. 근데 보통 이제 2살, 3살 반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우는 애들은 괜찮은데 덩치가 산만한 애가 우니까 애들이 막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쟤 왜 우냐?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리딩 스포일 되게 저렇게 오냐 저러니까 얼마나, 엄마도 울어.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누가 보면 이상가족인 줄 알아. 애를 학교에 맡기고 못 떠나요. 막 숨어가지고 우리 애 잘하나. 막.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팀장이니까 뭐 저랑 같이 있으면 뭐 저를 의지하는 것 당연한 거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의지해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과 맨날 의지만 하려는 거는 큰 차이죠. A반 잘 들으세요. 참편도. 제가 예전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A반하고 12시 반에 이제 T1 TQ 남기는 건데 스스로 남길 생각을 안 하고 팀장이 뭐 남기는가만 옆에 보고 있다가 따라하는. 그러면 안 돼요. 아직도 급합니다. 근데 이런 급한 마음 제거하는데 10년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 칠 때 힘 빼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느리다. 근데 여러분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한다라고 해서 딴짓하거나 정신줄 놓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가운데 급하지 서두르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인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또 넋놓고 있어.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포기하는 거죠. 차트를 보고 내가 살 가격의 위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의 포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보내줄 수 있는 것, 어제 마이너스가 났지만 오늘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지난달 마이너스가 났지만 이번 달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수도 없이 닥치고 깨지고 자빠지고 해도 날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거의 출발이 멘탈에서 시작되는데 강인한 멘탈의 시작은 포모 근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영상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주말에 요즘처럼 포모하기 쉬운 장, 와 정말 포모하기 쉬워요. 막 우리를 너무 많이 유혹해. 뭐 전성기에 마릴린 먼로가 무슨 뭐 군인들 유혹하는 것 같아. 야, 예화가 너무 좀 구닥다리인가? 그러면은 최근의 예화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의 예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의 팬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정말로 요즘 시장 포모의 늪속에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있습니다. 도끼로 바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요즘 같은 장에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화이팅!